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9일 오전 11시 40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사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법치를 파괴하려는 정권과 법을 지키려는 야당, 언론, 그리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 전투가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지면은 대한민국은 자유를 잃게 됩니다. 생명도 잃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재산도 지킬 수 없게 될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에는 법률 기술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률가가 많지 않습니다. 이 법률 기술자들은 권력에 맹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김정은 치하가 되면 출세할 사람들입니다. 이 영혼이 있는 법률가가 눈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기술을 앞세우는 이 사람들이 요직에 앉아서 지금 법을 농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은 변호사인데, 더구나 인권 변호사라고 자칭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이 없어서 조국 추미애 같은 사람을 다른 자리도 아니고 우리나라 법치수호의 양대 기둥인 대법원장과 함께 법무장관에 앉힙니까? 그런데 요사이 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해서 이 추미애 장관 쪽 변호인들이 설명을 내어놓으면은, 입장문을 내어놓으면은 즉시 야당과 언론이 반박을 하는데, 지금까지 상당 부분이 거짓 해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어제 있었던 해프닝은 아들은 카투사니까 주한 미군의 규정에 따라서 휴가를 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즉시 육군에서 그 말을 뒤집었습니다. 카투사는 외박은 미군 규정을 따르지만은 휴가는 한국군 규정을 따른다 해서 거짓말로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있었던 이 반박문에서, 이 입장문에서, 추미애 아들 입장문에서 제일 핵심적인 주장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뭐냐면은 이 1년의 이 폭로가 나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이 언론에서 당직 사병 A라고 붙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A. 이 A라는 사람이 2017년 6월 25일 당직 사병으로서 서씨, 그러니까 추미애 씨 아들 서씨, 당시 일병입니다. 서일병이 부대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전화를 했더니 집에서 받더라. 근데 조금 있으니까 대위가 와가지고 미복귀로 적지 말고 휴가로 처리를 하라 하는 지시를 했다 하는 요 정언이 1년의 폭로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씨 아들 측 변호인단이 아주 정면 반박을 했습니다. 그 반박문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병가기간 만료 무렵 당직 사병이었다고 주장하는 A는 병가기간 만료일인 2017년 6월 23일 당직 사병이 아니었습니다. 2017년 6월 23일의 당직 사병은 A가 아닌 제3자였고, 서모 씨는 이날 A와 통화한 사실조차 없습니다. 당시 A는 서모 씨와 근무팀도 다르고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였습니다. 또한 A가 당직을 썼다고 주장하는 25일은 이미 서모 씨의 휴가가 처리되어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당직 사병과 통화할 일도 없었고, 당직 사병이라고 주장하는 A와 통화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를 보면은 이 A라는 분이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오히려 추미애 측이 거짓말을 했다 해가지고 완전한 진실 게임으로 돌아가는데, 지금까지의
입장문, 반박 이런 과정을 보면은 추미애 씨 측 변호인단의 말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당직 사병 A씨의 주장을 소개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 씨의 2017년 6월 휴가 미복귀 문제를 야당과 언론들 등에 공익 제보한, 요새 공익 제보란 말 씁니다. 공익 목적의 제보다 이거죠. 공익 제보한 당시 당직 사병 현모 씨, 나이가 동갑입니다. 27. 현모 씨가 조선일보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옳다 그르다에 대한 상식적 판단을 외면하고 내 편이면 좋은 놈, 내 편이면 나쁜 놈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추 장관 측 행태가 모욕적이다. 당시 당직 사병으로서 사실관계만을 말하고 있는 저에 대해 추 장관 측이 허위사실을 말한다며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는데, 이분은 지난 총선 때는 민주당을 찍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을 제대하고 서울 소재 한 대학원에서 재학 중인데, 추 장관이 당초 이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때 국회 등에서 아들을 건드리지 말라, 금원유착이다, 찌라시다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을 보고 검찰 조사나 언론에 협조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답니다. 스스로 사달을 만든 추 장관이 참 어리숙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에도 소설을 서신해라고 하시던데 자신의 입이 화를 부르는 상황이니 결국 지혜로운 처사가 아니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현 씨는 검찰에서도 제가 문제의 사고가 생긴 날 2017년 6월 25일 당직 사병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 추 장관 측은 제가 그날 당직 사병이 아니었다는 등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현 씨는 정해진 휴가 복귀 시간까지 서 씨가 돌아오지 않았던 그날 밤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당직 사병이자 병장이었던 제가 일병에게 소재 파악을 위해 전화를 걸었는데 거리낌 없이 집이다 라고 하는 대답에 의의가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처음 보는 지역대 장교가 와서 미복귀 말고 휴가 처리로 보고하라고 해 당황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변호인 측은 A라는 사람이 그날 당직 사병이 아니었다, 그리고 전화가 없었다, 이 두 가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주장을 다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서 씨의 휴가 미복귀는 현장에서 전혀 보고가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군가 해당 장교에게 별도로 주지시키지 않았다면 인지가 안 되는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휴가 당직이니까 제일 중요한 게 휴가 갔던 사람이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를 점검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이 현재가 사실상 탈영 상태라는 것을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장교가 나타나서 휴가로 처리하라고 했느냐. 누군가는 그 장교에게 알려줬을 것 아니냐. 그 사람이 누구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6월 23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19일간 휴가를 쓴 서 씨가 연속해서 또 휴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 이미 한국군 지원반장이 각 중대 선임병장을 모아놓고 한 회의에서 공식 반려가 되었던 상황이었다. 서 씨 같은 휴가 연장 사례가 있었거나 주변에서 들어봤느냐는 질문에는 단언컨대 전무하다. 병가 2번 하고 또 휴가 연장 3차례 연장이 된 경우는 없었다는 거죠. 당시 사병들 사이에서는 여당 당대표쯤 되면은 지역대 대위가 저렇게 움직이는구나, 추 대표가 위에다 직접 전화를 한 것 아니냐는 등의 말이 돌았었다고 현 씨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 씨는 또 당시 미군 중대장이
자신의 직속 행정병으로 근무했던 서씨에 대해 부대원들 앞에서 정치인의 아들이니까 잘 해주라는 말도 했었다면서 농담처럼 한 이야기지만 미군들도 알 정도였으면 한국군 간부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많이 돌았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서씨의 무릎 상태에 대해서는 같은 중대 소속이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지만 무릎 때문에 미군 체력 측정의 필수 요소인 3.2km 달리기가 어려웠다면 교육대에서 넘어올 때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정상적으로 자대 전입을 한 것으로 보아 당시에는 군 생활에 별 지장은 없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추장관 측의 서씨에 대한 통역병 차출, 용산 배치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간이 크거나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 왜냐하면 당시 한국군 지원단장은 가수사들을 모아놓고 절대 청탁 같은 것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강직한 분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한국군 지원단장이 전역을 했는데 이분이 상당히 배짱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통해서 또 하나 드러난 것은 한국군의 이 장교들의 기강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외부 청탁에 잘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소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 씨는 평범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은 서씨 같은 사례를 보면서 자괴감을 느낀다. 법무부 장관이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해서 소명이 끝난다고 하면 세상에 감옥 갈 사람이 어디 있겠나. 제가 특별한 정치 성향이 있지는 않지만 이 사태를 보면서 공정이나 정의보다 어느 쪽이 자기 편이냐만 따지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아주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법치는 공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에 기반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사실 위에 법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 법이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전부 정의하는데 객관적인 정의는 법치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정의라는 justice가 법이라는 말로도 쓰이지 않습니까? 정의 이꼴 법이 되려면은 공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개인의 자유, 생명, 재산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요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틀입니다. 제1층이 사실입니다. 사실 위에 법을 세워야 합니다. 그 법이 자유를 지킬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우리 편이냐 당신 편이냐로 나누는 문재인 정권, 그런 불공정성을 캠프라치하기 위해서, 위장하기 위해서 사람이 먼저다라고 한다. 그런데 그 사람이 먼저다는 우리 편 사람이 먼저다로 이해를 해가지고 법을 집행하고, 그래서 가장 법을 편파적으로 해석하는 조국 추미애 같은 사람을 법무장관 자리에 앉힘으로써 대한민국이 지난 70여 년 동안 발전시켜 온 이 문명의 기반인 법치를 허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이냐. 법치 파괴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앞에 소개해드렸던 추미애 측 변호인들의 주장과 거기에 대한 이 당직 사병 현 씨의 주장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요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됩니다. 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사람은 여러 기관이 있지만은 당사자인 국방부입니다. 국방부와 검찰입니다. 국방부와 검찰은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기관입니다. 국방부는 탱크나 전투기 등 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법 집행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두 기관이 진실을 덮을 거냐, 진실을 밝힐 거냐, 여기에 한국 법치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